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AI 아나운서가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날씨 확인할 때 미세먼지 수치부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뭐 거의 일상이 됐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고 많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거든요. 오늘 데이터와 함께 그 정체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뿌연 도시 풍경, 이게 그냥 안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도시를 점령해버린 보이지 않는 적, 미세먼지죠.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이걸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녀석,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 실체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범위는 바로 초미세먼지 PM2.5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냐면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도 안 돼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일자 방어선인 코나 기관지에서 전혀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이패스로 통과해서 폐 가장 깊은 곳, 심지어 혈관까지 그대로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작은 크기 자체가 가장 무서운 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이 작은 입자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부터 얘네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침투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숨을 쉴 때 기도를 통해서 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쑥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폐의 얇은 벽을 뚫고 혈관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까지 도달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일단 호흡기계부터 보면요, 온갖 염증을 일으키고 천식 같은 병을 악화시키죠. 세계보건기구가 주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관으로 들어가면 더 위험해집니다.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심장 근육을 딱딱하게 굳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뇌에 가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을 쌓이게 하고 우울증이나 인지능력 저하까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9%,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한 연구를 보니까 암 생존자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만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무려 9%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그냥 넘길 숫자가 아니죠. 사실 미세먼지는 모두에게 해롭지만 특히 이 보이지 않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산부, 그리고 아직 호흡기가 다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원래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께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그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바로 바람의 방향인데요.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바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쪽에 거대한 산업지대가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인접국가에서 생긴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외부 영향이 항상 똑같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핵심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공기질이 그냥 보통인 날이랑 정말 최악인 날, 외부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평상시에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에서 국외 요인이 한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공기질이 재난 수준으로 나빠지는 고농도 시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비중이 무려 60에서 80%까지 치솟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숨도 못 쉬겠다고 느끼는 그런 최악의 날들은 외부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걸 이 데이터가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나쁨 수준이던 날이 어떻게 최악의 재난 수준으로 돌변하는 걸까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조건,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겪는 그 지독한 공기질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대기 정체 현상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기의 흐름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거죠.
마치 하늘에 거대한 유리 뚜껑이 덮인 것처럼 오염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 그대로 갇혀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밖에서는 인접 국가의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나라 하늘의 대기가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온 오염물질에다가 국내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까지 전부 다 섞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에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겪는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의 실체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정확히 진단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해법은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안과 박, 양쪽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밖으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변국에 계속해서 배출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국제공조가 필요하고요. 둘째, 안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동차, 발전소에서 나오는 국내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요인과 대기 정체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죠? 오늘 우리가 내뿜는 오염물질이 내일의 이웃에게 가고 또 이웃의 오염물질이 오늘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함께 숨쉬는 이 공기는 좋든 싫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빛나는 순간들 마이쇼에서 함께하세요.